SGD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피케이션,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분류 모델이고요. 클래스 이름은 SGD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우리 임포트 부분 보시면 어, SGD 클래시파이어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를 밑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릴까요? 여기다가 SGD 클래시파이어도요. 클래시파이어도 선형 모델입니다.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선형 모델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SGD 클래시파이어도 선형 모델 그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모듈이 같은 모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임포트 다시 한 번만 실행할게요. 물론 요거 하나만 임포트 문장을 밑에서 써주셔도 돼요. 네, 요걸 넣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SGD 알고리즘은 확률적 경사관법은 사용하시기 전에 모든 변수들을 스탠다드 스케일링, 표준화를 진행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SGD 클래시파이어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요, 생성자, 파이프라인 하고서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고요. 스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튜플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스케일러를 먼저 만들 거죠. 여기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는 CLF라고 할게요.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죠. 우리 하나 바꾸기로 했어요. 로스의 기본값이 여기 보시면 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힌지는 그 확률 계산하지 않고요. 이 로그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랑 비슷하게 나오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뭐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결과를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기 로스 파라미터를 기본값 힌지에서 로그 로스로 바꾸자 이렇게 했고요. 물론 페널티나 알파 값 같은 것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래도 뭐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난수 시드. 요게 달라지면 그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서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샘플들을 그 랜덤하게 추출하는 게 조금씩 지니까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뭐 요렇게 요 정도. 요거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가 뭐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학습률이 그 SGD 리그레서랑 다르게 SGD 리그레서는 아마 여기가 인버스 스케일링이 기본값이 아니었나 싶은데 분류 문제에서는 옵티멀이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군요. 그 다음에 에타 제로가 초기 학습률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을 변경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학습률에 관련된 그런 값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 그 러닝 레이트의 종류, 그 다음에 초기 학습률의 값 이런 것들을 변경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생성하신 다음에는 훈련 셋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죠. 파이프.fit 하시면 되고요. X는 피처이기 때문에 훈련 셋 2차원별로 주시면 되고요. Y는 타겟이니까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모델 훈련이 돼요.
SGD 클래시파이어도 개수들과 절편들을 찾았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찾았을 거고요. 파이프라인에서 키값으로 CLF라고 쓰시면 요 SGD 클래시파이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코에피션트들을 찾아보시면 네, 이런 값들이 나와요. 자, 이것도 모양만 보시면은요. 여기도 모양만 보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펜이 3개, 컬럼 5개. 첫 번째에 있는 5개의 개수들은 클래스 1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선형회기식의 개수들인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5개의 숫자들은 클래스 2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사용할 선형 방정식의 개수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이 5개의 숫자들은 클래스 3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줄 선형 방정식의 개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파이프, CLF, 그리고 절편, 인터셉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출력 안 해보셔도요. 모양이 1차원 배열인데 값을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나의 절편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주면 클래스 1이 될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들과 여기 있는 인터셉 절편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선형회기식, 두 번째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개의 개수들과 여기 있는 하나의 절편 이용하면 역시나 선형회기식, 그게 소프트맥스 함수, 세 번째 소프트맥스 함수에 들어가요. 그럼 3개의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확률값, 훈련 세대에서의 확률값 한번 찾아보시면요. 트레인, 프리딕트, 확률이라는 의미로 PR, probability 줄여가지고 PR이라고 쓸게요. 타입 점 프리딕트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프리딕트는 예측하다. 그러니까 예측값을 바로 주는 거예요. 예측값을 바로 주는 거고 프리딕트 PROBA, probability 줄여서 쓴 거죠. 이게 예측 확률을 주는 거예요. 전부 출력하면 너무 많을 테니까 6개 정도만 프린트를 해볼게요. train, predict, PR의 앞에서 6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확률값이 나와요? 확률값이 3개씩 나와요. 첫 번째 샘플이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클래스 3이 될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 샘플이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클래스 3이 될 확률이에요. 3개의 확률들에서 가장 큰 값들을 한번 볼까요? 가장 큰 값들 보시면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1.0이군요. 1.0. 그 다음에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여기 1.0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측한 거는 여기서 확률값이 첫 번째에서 확률값이 제일 큰 거는 브림. 두 번째 확률값이 제일 큰 녀석들은 퍼크. 세 번째 확률값이 제일 큰 녀석들은 스멜트. 그러니까 브림, 스멜트, 퍼크, 스멜트, 퍼크, 브림. 아마 이렇게 예측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확률들을 계산을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확률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값 한번 찾아볼까요? train, predi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type.predict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x, train. 자, 여기도 6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train, PRED 앞에서 6개.
말씀드린 거랑 같죠? 그죠? 여기 얘가 제일 컸으니까 브릿. 여기는 세 번째가 제일 컸으니까 스멜트. 여긴 두 번째가 제일 컸으니까 퍼크. 예측값들이에요. 예측값들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컸으니까 스멜트. 두 번째가 제일 크니까 퍼크. 첫 번째가 제일 크니까 브릿.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여기가 소프트맥스 함수로 계산된 확률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값을 출력을 해보면 실제값 전부 출력하지 말고요. Y트레인의 앞에서 6개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브림을 브림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스멜트를 스멜트로 예측했다는 뜻이고 퍼크를 퍼크로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앞에 있는 6개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예측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값이 있으니까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비교하면 그 분류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류 리포트 한번 볼게요. 트레인 리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제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네, 요거 프린트 해보시면 트레인 리포트. 정확도가 97%군요. 그죠? 자, 요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훈련셋 예측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목차 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훈련셋,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파이프라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쓴 거예요. 여기도 97% 나왔죠. 봄이 26마리, 퍼크 42마리, 스멜트 10마리, 합치면 78마리, 아마 2개 정도가 틀렸을 거예요. 78마리 중에 2마리 정도가 틀렸을 거고, 그래서 정확도는 97%. 틀린 부분이 아마 퍼크와 스멜트를 헷갈린 부분들일 거예요. 그림은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가 전부 다 100%이기 때문에 퍼크에서 틀린 부분이 있고 스멜트에서 틀린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요 값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일단 정확도 자체는 비슷하고요. 비슷하고 여기가 여기도 같은지 아니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샘플들의 개수는 동일해요. 네. 컴퓨전 매트릭스로 볼까요? 트레인 컴퓨전 매트릭스.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 값은 y train.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마찬가지로 출력해 보시면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샘플들이 틀렸는지 아닌지 몰라요. 인덱스까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째 샘플이 틀렸나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위치는 같은 것 같아요. 퍼크인데 퍼크 중에 하나 퍼크인데 퍼크를 스멜트라고 잘못 예측한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보시면 히트맵으로 그릴까요? 히트맵. sns.hitmap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데이터는 train, confusion matrix, 그 다음에 컬러 맵, 날씨도 더운데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하고요. annotation은 숫자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몇 개, 몇 개, 몇 개 이거 보여주겠다는 뜻이고요. xtick labels 여기 타겟 이름 사용하시면 되고요. ytick labels도 타겟 네임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 부분을 실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부분을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는 퍼크인데 예측은 스멜트로 잘못 예측한 게 두 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부분, 요게 틀린 부분이에요. 실제 값은 퍼크인데 예측은 스멜트라고 했다. 그게 두 개.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여기가 잘못 예측한 부분들은 여기죠. 근데 잘못 예측한 부분들은 전부 0이고요. 여기는 정답을 제대로 예측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답이 나온 부분은 여기만 오답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한 결과를 줬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SGD 클래시파이어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줬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훈련세 평가 부분 보시면요. 여기도 똑같이 퍼크를 스멜트로 잘못 예측한 게 두 개. 나머지는 전부 맞췄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개수들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음, 그 확률들도 조금씩 달라요. 확률들도 조금씩 다르고, 찾은 개수들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0.5 이상이기만 하면, 아니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확률이기만 하면,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비슷한 모양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슷한 정확도와 비슷한 정밀도, 비슷한 제형률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요. 테스트셋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선 테스트 이거는 예측값을 바로 찾을게요. 예측값 찾기 위해서는 type.predict 여기에 특성별로 x 테스트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서 우선 리포트를 먼저 보면 classification report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주는 거죠. 실제 값은 y train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est predict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해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리포트. 어, 그래. 테스트 PRED. X 테스트. Y 트레인이 아니라 Y 테스트죠. 여기 제가 잘못 썼죠.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가 모양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테스트 셀에는 도미가 9마리, 퍼크가 14마리, 스멜트가 4마리. 그리고 그래서 전체 27마리, 정확도 96%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크가 일부 예측이 틀린 걸로 보이고요. 스멜트도 일부 예측이 틀린 걸로 보입니다. 숫자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보시면요.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부분인데 93%의 정확도였었고요. 퍼크는 여기서 틀렸고 스멜트는 여기서 틀렸고 요 틀린 위치가 다르죠. 틀린 위치가 달라요. 개수는 같죠. 9개, 14개, 4개.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9개, 14개, 4개. 요건 같죠. 근데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조금 다르죠. 정확도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보시려면 컴퓨전 매트릭스 보시면 돼요. 테스트셋의 컴퓨전 매트릭스.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측값은 테스트 PRED가 가지고 있죠. 요거 프린트해 보시면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아마 어제는 여기가 틀렸었을걸요. 어, 그래서 틀린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틀린 개수도 다르고요. 예측이 틀린 부분도 조금 다르고요. 예측이 틀린 위치도 조금 달라요. 자, 요것도 히트맵으로 그려볼게요. 히트맵으로 데이터는 테스트 컴퓨전 매트릭스, 컬러 맵은 파란색 계열, 애너테이션은 줄, 그리고 X, 틱, 레이블스, 타겟, 네임스, Y, 틱, 레이블스, 타겟, 네임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위치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실제 값은 퍼크인데 예측을 스멜트라고 한 게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다. 요거 하나가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췄어요. 스멜트 4개는요. 전부 다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퍼크 쪽에서 하나가 틀렸어요. 퍼크 쪽에서 원래는 퍼크가 14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14마리 중에서 13마리는 잘 예측을 했는데 한 마리는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죠. 여기서 한 마리가 나왔죠. 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보시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실제로는 빙어인데 빙어를 뭘로 예측했다? 퍼크로 예측했다. 그게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어, 둘 다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고요. SGD 클래시파이어도 마찬가지인데 스멜트하고 퍼크를 일부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쵸? 빙어하고 그 농어를 약간 그 헷갈려 하고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퍼크, 농어를 빙어라고 잘못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었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빙어를 농어라고 헷갈려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었던 거고요. 테스트 셋에. SGD 클래시파이어는 여기 보시면 농어인데 빙어라고 헷갈려하는 게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이렇게만 보면 훈련셋 점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GD 클래시파이어나 훈련셋에서는 다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셋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거는 SGD 클래시파이어가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마리 차이잖아요. 그죠? 뭐 정확도는 뭐 97%, 93% 되게 큰 것처럼 정확도 차이가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틀린 샘플 개수로 치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테스트 셋의 그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차이가 정확도를 크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 다 비슷한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문제 드렸던 것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들 교재는 그 다음에 바로 트리 알고리즘이 나와요. 근데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뭐 데이터셋을 새로운 거를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사용했었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번까지 만들었었고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운 커레 파일 9번이라고 만들면 되거든요. 네, 파일 이름은 머신러닝 9번 분류라는 의미로 classificatio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이라고 썼어요. 분류라는 뜻이고요. 자, 연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고요. 필요한 함수나 필요한 클래스들을 먼저 임포트를 좀 먼저 좀 할게요. 넘파이, 판다스, 파이플럿, 그리고 C번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임포트, 넘파이, 그 다음에 임포트, 판다스, 그 다음에 임포트, 맷, 플러립, 파이플럿, 그리고 C번.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는
그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from scikit-learn 패키지에서 import 데이터 sets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를 import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면 train, test, 분리 나누기 먼저 해야 되죠. scikit-learn, 그 다음에 모델 selection이에요. 모델 selection, import는 train, test, split.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할 겁니다. 그 전처리는 scikit-learn의 processing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에 보시면 스케일러가 여기 있어요. 표준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최소값 0, 최대값 1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min, max 스케일러예요. 뭐 근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선형회기식을 만드는데 이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기식을 만들겠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요거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네. 우리가 그 독립변수들, 특성들만 이용해서 선형회기식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스탠다드 스케일러 다음에 뭐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특성들이 있는데 특성들의 제곱항까지도 포함시키겠다? 2차항 포함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 폴리노미얼 피셔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분류 알고리즘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다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이용하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에 분류 알고리즘은 Hey,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선형 모델들이 있었어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고요. 임폴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방금 했었던 게 뭐냐면 S, GD, 클래시파이어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분류 알고리즘은 세 가지였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서 걔네들이 어, 가장 가까운 이웃의 클래스가 뭐냐 이걸 가지고서 분류하는 게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특성들을 가지고서 선형회기식을 만들고 그 선형회기식을 이진 분류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면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해서 예측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개수들을 찾는 그런 분류기가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있었죠. 요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연결을 해야 되겠죠. 뭐 적어도 스탠다드 뭐 K 네이버스는 따로 파이프라인을 안 만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거리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들의 스케일을 비슷한 스케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무게랑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K는 연결해야 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SGD 클래시파이어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또는 2차 항들을 만들어 놓고 스탠다드 스케일링 한 다음에 SGD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편해요. scikit-learn 모듈의 파이프라인 모듈에서 import 클래스 이름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는 매트릭스, 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러니까 리포트 형식으로 출력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컴퓨전 매트릭스 방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이진 분류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무슨 셋을 사용을 하시냐면 사이클런에서 제공되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유방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을 사용하시고요. 이건 이진 분류 문제죠. 이진 분류 여기서 분류하는 거는요. 멜리그런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악성 종양, 악성 종양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가 아마 B9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음성. 그러니까 암이 아니다. 암이 아니다라는 뜻이 B9이에요. 멜리그넌트가 실제로 그 유방암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B9은 뭐 암은 아닌데 뭐 무록 정도 예, 그런 거를 B9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는 문제예요. 어,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에서 멜리그넌트와 B9을 분류하는 문제고요. 분류하실 때 여러분들은 KNN과 KNN과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를 세 가지를 서로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누가 훈련 셋에서 가장 점수가 좋은지, 누가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는 거. 어, 다- 순서는 훈련셋 테스트 우선은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되고요. 데이터셋을 가져오셨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떻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파이프라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분류기만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스케일러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가차함과 스케일러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적당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해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시간 드릴게요. 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일단 1시간 정도 시간 드릴까요? 세 가지 모델 테스트 해보셔야 되니까.